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 근원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왜 역사 정립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것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강단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강단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제 역사를 뭐 전공하지 않았는데 전공은 안 했지만 역사에 그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또 제야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어떤 것을 획일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야사학자 중에는 이제 사실은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공했는데 이제 대학에서 강의는 하지 않고 이제 밖에서 글만 쓰시는 분들,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 다 폭넓게 제야사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단사학자들은 또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류 강단사학에서 이제 역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류사학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제 대학에 계시고 연구하시고 학생 가르치는 강단사학자지만 이제 주류 사학에서 이제 벗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폭넓게 또 하나의 뭐 제야사학자의 분류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의 아무래도 중심은 주류사학자입니다. 주류사학자. 그래서 주류사학자는 이제 우리나라 이 상고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고학자들 중심의 상고사학회. 이분들은 이제 주로 삼국시대 이전, 그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고사가 복원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이 고대 상고사학자들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들 못지않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사학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고대사학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연세대학교에 이제 현재는 이제 하일식 교수가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주로 이제 삼국시대 이전 이후의 역사를 연구하십니다. 고대사학자들은. 고대사학자들은 삼국시대 이후를 연구하시고, 이제 상고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중심인데 이분들은 이제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주로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고대사학자들이 살짝 경계선을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만조선이라든지 또 뭐 동해, 옥저, 부여 이런 역사도 또 연구를 하십니다. 한편 또 상고사학자들도 또 경계선을 넘어와서 또 삼국시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 사학자들은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죠. 단군 왕금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신화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 분을 보면은 최몽룡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김원용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이분이 2011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이런 제목입니다. 최몽룡 교수를 비롯해서 7분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함께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기시대 전기, 즉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400년의 기간은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중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었고 국가가 형성되는 등 역사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반도의 역사시대는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시대가 서기전 194년에 건국된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위만이 누굽니까? 위만은 우리 민족이 아니죠. 연나라, 중국 연나라에서 도망온 망명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도망온 그 위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 사람이 최몽룡 교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전래됐다. 그게 누가 가지고 왔느냐? 바로 위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류 사학자들의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은 아주 문명이었다. 암흑 시대를 살고 있었다. 원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인데 중국에서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을 사고치고 도망을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리석으니까 뭐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와서 지배하면서 자기는 이제 한자도 배웠고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게 위만조선이고, 바로 이 위만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위만조선은 바로 불과 한 100여 년 지탱하고 망합니다. 중국의 그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이제 한사군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몽룡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무제의 한사군 설치를 계기로 해서 낭랑과 대방을 통해, 즉 한사군을 통해서 고도로 발달한 한의 문물이 한반도로 도입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시대가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위만조선이 이제 한나라 무제 유철이에게 망하는데, 그 망하고 이제 이 한무제 유철이 위만조선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제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그 한사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책에서 최몽룡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낭랑은 오늘날의 평양 일대로 봐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상고사학회,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의 상고사 인식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분들은 우리 역사를 여기 한반도, 두만강, 압록강 안쪽, 이쪽이 우리나라의 역사 무대다. 이 바깥쪽은 우리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나라가 선 건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군 조선 때가 아니고
이분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아니고 연나라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연나라에서 도망온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전 194년에 지금의 평양 일대에다가 위만조선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됐고 위만이 망하고 한무제에게 망하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한사군이 바로 여기에 설치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시진핑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시진핑을 만났는데 시진핑이 한국은 옛날에는 중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야사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근데 사실은 반발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 명분이 없느냐?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 사학자들이 지금의 북한 지역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일부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몽룡의 스승이 아주 유명한 김원용 선생입니다. 김원용 하면은 한국 상고사학계, 고고학계의 전설이죠. 김원용이 한 한마디는 다 그대로 정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김원용의 역사 인식을 한번 볼까요? 김원용은 한국 고고학 개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한국 고고학 개설은 이건 우리나라 고고학자들, 상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경전입니다. 성경처럼 경전입니다. 반드시 이 책을 봐야 됩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는 300년경, 서기전 300년경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청동기 시대가 서기전 100년쯤, 서기전 한 1000년쯤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기전 1000년쯤에 청동기가 시작된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된 것이 아니고 요령성 지방에서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한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서기전 1500년쯤까지 올려보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만주사까지 한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그러한 연대관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만주에서 내려왔다고 만주사가 우리 역사가 된다면 거꾸로 우리 역사가 만주사에 포함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이론이 된다. 역사 연구, 특히 고고학에서 연대를 올리고 지역을 넓힌다는 것이 언제나 애국, 애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가 만주 쪽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만주사가 한국사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디까지나 압록강, 두만강 남쪽에 한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를 벗어난 거는 우리 한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고사학자, 주류사학,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전설 이렇게 불리는 김원용의 역사관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고구려 영토가 동북 삼성이었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이은 발해 역시 동북 삼성과 이 연해주까지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1990년 이후에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동북공정의 논리는 뭐냐? 지금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중국사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중국사다.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부의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심지어 김원용의 제자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중적이죠. 김원용이 뭐라고 합니까? 만주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동북공정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뒷구멍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동북공정에 호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했을까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분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무언가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류 사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역사는 위만조선부터 시작이 됐다. 그 앞에 역사, 그 앞에 기자조선이니 고조선이니 이런 이야기는 그건 신화시대다. 그거는 누군가가 날조해 놓은 진실한 역사가 아니다. 날조한 역사다. 이런 겁니다. 진정한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는 유만조선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는 위만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건설되려면 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문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최몽룡이 그런 그 역사관이 있는데 한편 우리가 돌아보면은 주류 사학자들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주류 사학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고조선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때 한때 우리가 단기를 썼습니다. 그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제 배감 박은식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석주 이상용 선생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 연구가 아주 활발했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바로 이 중국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총을 들고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역사의 무대가
동북 삼성과 한반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상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이지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러한 역사관을 이어받아서 또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내현 단국대 교수가 또 단재 선생님의 이제 그런 그 역사관을 받아서 계승해서 또 역사를 연구하셨죠. 그래서 윤내현 교수님은 이제 바로 이 지점, 이 지점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조선의 무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내현 선생님과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이 역사가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위만조선은 바로 이 지역, 예, 요서, 이 지역에 있었다 이겁니다. 요소에 있었고, 그 위만조선은 우리 고조선의 한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역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민족사학자들의 그러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단기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에 와서 주류 사학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단기 사용이 폐지가 됐죠. 예, 폐지가 되고 다시 이제 서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이제 고조선을 부정하는 거였던 겁니다. 뭐 잘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대 때 아주 일본의 교육에 충실했던 분이죠. 예, 그분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자기가 자원해서 일본 만주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일본인 스승들로부터 역사 교육을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고조선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를 못 쓰게 한 겁니다. 단기를 철폐해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신문들이 조중동, 대표적인 조중동 같은 신문,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도 다 제1면에는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를 안 씁니다. 뒷면에 가서 살짝 가로하고 단기 몇 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류 언론도 고조선 역사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확립된 것이 이 주류 사학자들의 그런 식민사관이 이제 박정권과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설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김원용, 이병도, 신석호, 해방 후에 1세대 역사학자들이 이제 일제 때 배운 대로 우리나라는 위만조선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다. 또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만이 우리 거다. 다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역사관에 충실해서 그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주류 사학자들의 이런 역사 인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인식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냐 반만년이냐,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만년이라고. 특히 뭐 국민을 상대로 연설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불과 한 2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다. 우리 민족의 주류, 물론 이제 한반도에도 사람이 살았죠. 예. 지금으로부터 73,500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토바 섬에서, 자바섬에 있는 토바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 열도, 중국 대륙, 뭐 사실은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을 제외하고 인류는 멸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근에 유전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어떤 그 학문을 융합해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으로부터 한 55,000년 전쯤에, 55,000년에서 65,000년 사이에 이제 아프리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예멘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해안선을 따라 퍼져 나갔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나 일본 열도에 도착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3만 년에서 4만 년 전쯤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그분들이, 그 인류가 도착한 시점은 3만에서 한 4만 년 전쯤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호모사피엔스였고, 흑인들이었고, 그들은 그 열등한 인류였습니다. 열등한 인류였고, 그들은 사실 우리 역사의, 민족사의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바로 이 중앙아시아. 예. 이 중앙아시아. 아사달은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이동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아사달. 예. 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사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와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대부분은 죽였습니다. 한반도의 원주민들은 거의 다 죽었고, 일부가 노예가 돼서 살아남았는데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와서 우리에게 역사를 물려주신 분들은, 우리에게 유전자와 역사를 물려주신 분들은 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아사달이라고 하는 이 천자의 도시, 도읍지, 인류 최초의 도시, 그 아사달이 바로 우리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배달결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아사달결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근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근거가 이 환단고기 중에서 이제 원동 중에 삼성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시초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나반이 최초로 아만을 만난 곳은 아이사타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한 역사책은 딱 2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인류의 시조를 아담, 하와 또는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구약 성경 말고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한 역사책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원동 중에 삼성기가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 말고.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원동 중 삼성기의 차이점은 뭐냐? 구약 성경은 인류의 시조를 아담, 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원동 중에 삼성기는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반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시조 나반이 그 남편 아만을 만난 곳은 아이사타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는 시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나반이 누구냐? 최근에 그 스반테 파보라고 하는 독일 미넨 대학의 유명한 진화 유전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과 같은 연구팀들이 미넨 대학의 그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2010년에 사이언스에 놀라운 그 결과를 발표를 했죠. 뭐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79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전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3만 년 전에 멸종된 네안데르탈인 유골에서 유전자 채취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오래된 그 유골에서 유전자 채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염기 서열, 유전체 염기 서열 약 70%에 대한 해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의 70%가 복원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 네안데르탈인 유전체 염기 서열과 현대 우리 인류의 염기 서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만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인류학은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우린 호모사피엔스다 이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고 이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 황색 인종이 되고 백인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황색 인종과 백인으로 갈리게 된 이유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들어와서 갈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동 중의 삼성기는 바로 나반의 시대를
이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동중의 삼성기는 이 파나르산 아래 환인시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이 파나르산이 바로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 고원 동쪽에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2010년도에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독일의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 간의 혼혈이 일어난 곳이 중앙아시아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데니소바 동굴에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혼혈이 일어나서 신인류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이 사실을 밝히기 전에도 인류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자,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구석기, 후기, 초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무엇이 밝혀졌냐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면은, 사실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인류가 그냥 돌을 사용했다는 정도입니다. 인류가 돌을 사용했다. 그리고 구석기 중기 시대에 와서 이제 돌을 깨고 뭐 이렇게 좀 돌을 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거냐? 네안데르탈인의 문화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 학자들이 이미 진즉이 알고 있었죠. 구석기 중기 문화는 네안데르탈인의 것이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문화가 없었던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구석기 중기 문화의 주인공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석기 후기, 그 초기 시대입니다. 대략 한 5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쯤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5만 년 전쯤에 우리 인류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뼈를 뾰족하게 갈아서 그 끝에다 구멍을 뚫고 바늘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늘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전쯤에 다양한 골각기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인류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문화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석기, 후기, 초기 시대, 인류 역사에서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쯤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구석기, 후기, 초기 문화를 만든 곳이 어디냐? 시작된 곳이 어디냐? 그게 놀랍게도 원동중의 삼성기가 이야기하는 파미르 고원, 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여기서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북위 40도선을 따라서 동서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 우리 인류가 이제 문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문명의 탄생이 어디서 됐느냐?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원동 중에 삼성기가 그래서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신인류가 바로 여기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 수두시대를 펴보십시오.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인류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쉽게 말해서 신채호 선생님은 원동중의 삼성기를 못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중국 학자들과 교류를 해서 인류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을 했다.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신인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인류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신채호 선생님이 알 정도면은 또 중국 학자들이 알 정도면은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알았겠죠. 유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후석기, 후기, 초기 문화가, 신인류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피엔스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탄생을 했던 겁니다. 예. 전 세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류가 탄생했다. 그 이름이 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역사책은 우리 삼성기밖에 없습니다. 삼성기. 예? 그런데 2010년도에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바로 이곳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혼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오늘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자꾸만 사피엔스 얘기하는데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죠. 네안데르탈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인류는 제3의 인류인 겁니다. 제3의 인류. 이것을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밝혀낸 겁니다. 예. 새로운 이제 인류사가 드러나는 거죠. 예. 바로 그 신인류가 시작한 곳이 중앙아시아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동중의 삼성기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고대 역사책이 그 사실을 알고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나반이 누구냐? 네안데르탈인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를 잡아먹을 때입니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를 잡아서 식량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를 같은 인류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같은 인류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다른 짐승으로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잡아먹을 때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이 더 호모사피엔스보다 우수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두개골 용량이 1800cc 이상 됐습니다. 1800cc. 오늘날 우리 현대 인류가 두개골 용량이 평균 1650, 1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우리보다는 약간 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이야기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머리가 클수록 머리가 좋은 겁니다. 머리가 클수록 골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사실은 지능은 우리보다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근데 이분들은 성대가 없었습니다. 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대가 없으면 사람이 최근 우리 의사들이 밝혀낸 거죠. 아이들이 10세 이전에 언어를 못 배우면은, 말을 못 배우면은 자폐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자폐증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 가지만 잘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섞어서 쓸 줄 모릅니다. 대신 한 가지는 아주 잘합니다. 가끔 우리가 자폐증에 빠진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작곡을 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특징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면은 당시 네안데르탈인 집단은 언어 생활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집단은 집단적으로 자폐증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 자폐증에 걸려 있어서 문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원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결함이 있었느냐. 두개골 용량이 1200에서 1300cc밖에 안 됐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작아서 뇌수가 작아서 지능이 낮았던 겁니다. 지능이 낮아가지고 원시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여성 한 사람과 호모사피엔스 남성 한 사람을 같은 동굴에서 살게 만들어서 거기서 신인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신인류가 그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인류는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머리가 크고 똑똑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성대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두 원시 인류의 유전적 한계를 극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류 문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인류가 중앙아시아에서 탄생을 했다. 신인류는 앞에 있었던 호모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인류다. 그들 사이에서 나온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10년도에 와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류 문명이 탄생을 했다. 이런 사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